안녕하세요. 금융나치만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. 오늘은 일반 법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께서 통대한 대출 승인 사례, 통대한 대출 이용해서 승인된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썩 내용이 좋지는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, 금융사에서는 직군이란 게 존재한다고 했죠. 뭐 금융사에서 따로 직군이 있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로는 그런 직군이 나눠지는데, 제 판단으로는 일단 개인 사업장, 그리고 일반 법인, 그리고 외관 법인, 그리고 주식 상장된 업체 중에 코스닥, 그리고 코스피, 그리고 대기업, 그리고 공기업, 그리고 공무원수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직군이 제 생각에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. 직군에 따라서 가능한 금액이나 금리들이 차등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, 아무래도 은행권에서는 그게 좀 미미해요. 크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아니 뭐 당연히 뭐 은행에서 몇 프로 차이는 큰 차이긴 한데, 뭐 이런 이금융권 이런 데 보면은 큰 차이는 아닌데, 이금융권 가버리면 갈수록 더더욱 많은 차이가 나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죠.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 일반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죠. 어떻게 순서를 꼭 정하자면 가장은 좀 그렇고 직군이 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. 왠지 말하기가 좀 껄끄럽네. 자, 이번에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. 현재 일반 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이시고, 거기에 입사일이 2017년 8월, 그리고 연봉이 2,500만 원 이신 분입니다. 자, 이번에 부채 내역을 한번 볼까요? 일단 저축은행에 1,000만 원 있고, 그리고 햇살론 843만 원, 그리고 저축은행인데, 자, 자동차 담보죠. 차 담보로 489만 원,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적었대. 긴급 햇살론 있죠? 그걸로 300만 원,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대부업 3건에 1,300만 원, 이렇게 해서 총 3,927만 원. 3,927이 될 수가 없는데? 484구나. 484만 원. 그럼 맞죠? 두 개에다가 S 읽고 하나, 9. 오케이. 만 원. 자, 연봉 2,500인데 3,927만 원. 거의 뭐 4천만 원에 가까운 대출을 가지고 있죠. 일반 법인 직장에 근무하시면서 연봉 2,500인데 대출이 4천만 원 있다. 그러면 통대한 문의를 주셨을 때 이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요. 이 상황이 어떻게, 가지고 있는 대출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하다는 거고, 또 불가능한 점은
이 모든 채무를 은행에 저금리로 대안을 해드린다는 것도 어렵고, 또한 은행에다가 또 저금리인 햇살론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다 안 돼요.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긴 하지만 추가로 이금융권에서 대출도 이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이분의 경우는 어찌 보면 그 입장에서는 다행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은행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다행이에요.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평균 이자가 높으니까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평균 이자가 낮춰지게 되죠. 제 입장에서 고객님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. 안 되는데 이렇게 영업하면. 근데 일단 은행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평균 이자는 많이 낮춰지게 돼요. 그런데 문제가 일반 법인이 연봉 2,500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일단 제가 이거 내용을 안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. 이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은행에 2,000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. 저희가 2,000을 예상하고, 그리고 햇살론으로 2,500이면 1,100만 원 예상을 해요. 도합 3,100만 원은 저금리로 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. 어찌됐든 10% 미만의 금리로 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문제가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 1,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죠?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이금융권의 사익돌 2. 만약 이걸로 부족하면 이금융권까지 하나 더 받아야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게 부족하면 이거 하나만 그냥 끝내버릴 수도, 이걸로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어쨌든 한 건으로 끝날 수 있으면 한 건으로 끝내고, 그게 안 된다면 2건까지 가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뭐 500 나와버리고 이게 뭐 700 나와버리고 이런 식이면 2건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죠.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반 법인인데 연봉이 이렇게 낮은데 부채가 있으면 굉장히 좀 상담하기가 불편합니다. 왜? 저금리가 딱 안 떨어져요. 이금융권을 무조건 가야 돼요. 뭐 고객님들께서 아니 어디 이전에 뭐 상담받은 데는 다 은행으로 이렇게 해준다는데, 그럼 아 그래요 고객님, 그러시면 그쪽 업체가 저희보다는 실력이 좋으신가 보네요. 차라리 그쪽에서 진행을 하십시오. 저희는 이거 어찌됐든 이금융권을 갈 수밖에 없는 고객님 상황이니까 저희보다 더 잘하는 곳에서 하세요. 근데 뭐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이거 은행에서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. 왜? 그 사람들은 왜 된다고 했냐면 영업적인 멘트예요. 그냥 다른 데로 안 뺏기기 위해서 놓치기 싫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. 일단 무조건 된다고 고객들한테 질러놓고 나중에 진행 딱 해놓고 아 이거 은행에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나머지는 좀 부족한 거 이거면 그냥 좀 받을게요 하면서 이렇게 대충 넘어가 버려요. 그 입장에서 방법이 없죠. 이게 잘못된 거죠. 잘못된 영업 방식이죠. 왜 고객들을 속이냐고요. 고객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대로 비용 다 가져가면서.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해야죠, 사람이. 고객께는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부족한 건 이금융권 가게 됩니다. 혹시라도 당연히 은행에서 더 잘 나오면야 고맙겠지만 이건 가능성이고, 절대 가능성 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못 드리니까 가능성이고, 이렇게 많이 나와서 부족한 건 이금융권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지를 해드려요. 통대안이라는 게 뭡니까? 이 모든 채무를 다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어서 그 비싼 비용을 들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안 돼. 그럼 어떻게? 그냥 하지 말아요? 그냥 이대로 무조건 이용을 해요? 고금리 대출? 최소한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거 평균 이자보다 더 낮춰지고, 가장 중요한 들어가는 비용 이상만큼의 이자를 낮출 수 있다면, 그래서 월 불입금액을 낮추고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든다면 그때는 저는 통대안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. 힘들게 끌고 가다가 연체 딱 해버리면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못해요. 다만 분명히 조건을 붙이지만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낮추고 현재 납입하고 있는 월 불입금액보다 더 줄어들어야죠. 얼마가 됐든 줄어들어야 돼요. 그러면 어찌됐든 통대안을 해서 손해는 보지는 않다는 거죠. 큰 이익은 아니지만. 이제 고객님께는 이렇게 얘기했죠. 그러니까
어쩔 수 없이 부족한 건 이금융권 가게 됩니다. 여기서 고객님께서 이제 이걸 동의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진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솔직히 고객님들 이렇게 저 얘기하면요,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? 다른 데 상담받으면 이금융권 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. 다 그냥 저금리로 은행해가지고 햇살로 해서 이렇게 저금리로 다 끝내드릴게요. 혹시라도 이거 좀 안 나오면 이금융 조금 갈 수는 있어요. 비교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상품은 고객님들한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.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.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지. 그래야지 고객님들께서도 나중에 이게 끝나더라도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기가 쉽죠. 계획을 세운다는 건 먼저 앞으로 상환할 것을 어떻게 매달 얼마씩 불입을 하고,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만큼 되고, 그럼 혹시라도 거기에 따른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걸 저축을 해가지고 저금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갚아 나가는 거.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. 근데 은행이 이렇게 저금리로 이렇게 하고요, 뭐 대부분 끝나겠죠. 혹시 안 되면 이걸로 해드릴게요. 그럼 고객님들께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? 당연히 이걸로 계획을 세워버리죠. 근데 막상 받고 나니까 이렇게 받아버려.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월 불금액이 더 높아져, 더 많아져. 그럼 고객님은 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. 애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게끔 해드려야죠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, 고객님께서도 차라리 이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한 것 같아서 저희 쪽에 진행을 의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. 이걸 일단 싹 정리를 했죠. 상황을 하고, 그리고 은행에 방문을 했어요. 이 예상이 벗어나질 않네요. 솔직히 조금이라도 더 나왔으면 했는데, 근데 여기 은행 외에 타 은행에서도 더 이상 안 나와 버렸어요. 이거 받고 나니까 뭐 소액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받아보려고 했는데 2천만 원 나오고, 그 다음 햇살로 너무 계획대로 가버려. 솔직히 힘 빠져버리더라고. 그게 무슨 뜻이냐면, 저희가 은행에서 얼마 받고 햇살로 얼마 받을 겁니다 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이게 최저 금액이에요. 은행 2천만 원.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근데 안 나와버려요. 어차피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단돈 몇백이라도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, 은행에서. 너무 계획대로만 나와버리니까 이거 역시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마지막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. 이제 사이돌 2 1,500, 은행 6.8%, 햇살로 9.24%, 사이톨 16.4%. 어떤가요? 이쪽하고 봤을 때. 당연히 훨씬 여기가 낫죠.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갔다는 것이 고객님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죠. 분명히 고객님께는 이 금융권이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는 해드렸지만, 저희 통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채무를 은행이나 10% 이하의 저금리로 다 대안을 해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. 좀 부족한 건 이런 것쯤이야 뭐 이금융권 좀 가도 상관없지.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. 안 된다면. 근데 이렇게 간 것을 너무나도 아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?
이분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걸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만 가면은 이분들도 비용 아까운 줄 모르죠. 아니 오히려 저희한테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시죠. 근데 이런 게 하나 들어가 버리면 일단 일은 끝나고 났지만 서로 간에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나게 되거든요. 일단 일반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통대한 승인 사례 이제 말도 잘 안 되네 참. 일반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객께서 통대한 대출을 이용한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, 자, 아까 제가 직군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. 아무래도 직군이 일반 법인 낮다 보니까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어요. 만약에 이분이 일반이 아니라 외감이다. 그러면 연봉의 100%를 예상을 합니다, 제가.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저라고 말씀드렸죠. 추가로 나온다면 솔직히 250이요. 제 생각에는 뭐 3, 4천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. 잘하면. 회사 외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또 직업하고 뭐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이게 은행 동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회사마다 있거든요. 은행 동시 돼버린다면 만약 이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. 대출 외감인데 이분은 끝나버리죠. 은행으로. 그런 경우가 가장 기분이 좋죠.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고객님 역시도 와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. 그러니까 직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많이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. 더 이상 안 할래. 힘이 빠지네. 자, 어찌됐든 이 고객께서도 저희가 뭐 처음에 약속 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은 되었고, 뭐 서로가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어서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없이 끝난 내용이고요. 다음번에는 좀 기분 좋게 끝난 사례 들고 와서 한번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